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년 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국내 재벌 총수 중 2번 수감된 사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후에 2번째입니다. 창업주였던 고 이병철 전 회장도, 아버지 이건희 회장도 구속된 적은 없었죠. 사회부 임지숙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검은 원래 9년을 구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예상보다 선고형량이 높지는 않은데, 그런데 법정 구속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재벌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징역 3년 이하의 집행유예 5년 선고가 하나의 공식화되어 왔었는데요. 이번 삼성 재판의 경우에는 이 재벌 봐주기라는 특검 측 주장을 어느 정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대법원이 인정한 뇌물 횡령액이 86억 원이나 되는 만큼 재판부가 뚜렷한 감형 사유 없이 선처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건 조금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뇌물 횡령액은 그러니까 더 늘은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형량은 2년 6개월.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횡령액은 2심보다 50억 원이나 많아졌는데요. 네. 그럼에도 그때와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 이유는 이 기업 총수가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긴 어려웠을 것이란 점, 피해액이 전부 변제됐다는 점 등의 이런 감형 사유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이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범죄에 연루되는 게 안타깝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과거에도 비슷한 판단을 한 적이 있다면서요. 네, 공교롭게도 같은 판사가 비슷한 선고를 내린 선례가 있습니다. 바로 4천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회장 사건인데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맡은 이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사건 때에도 사측에 준법 감시 제도를 요청했고 부영그룹이 실제 이를 신설했는데요. 이중근 회장도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네, 선고 결과를 딱 들었을 때 이재용 부회장의 얼굴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당황한 기색이었는데요. 오늘 선고 결과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선고 직후에 시선을 떨군 채 이 바닥만 내려다보다가 재판부가 변명할 기회를 주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애초 이 부회장은 선고가 끝나고 나서 취재진에게 짧게 입장을 밝힐 계획이었는데 곧바로 구속되면서 직접 소감을 밝히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상치 못했던 거네요.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대법원 판결을 또 구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을 2번 받은 재상고심 끝에 최종 형량을 확정받았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측 역시 오늘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재상고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그러한 본질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 측이 이 재상고를 신청하더라도 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때처럼 대법원 재상고심엔 통상 이 파기환송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번 형량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오늘 끝난 거는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재판도 남아 있잖아요. 네, 앞으로 남아있는 재판이 또 있는데요. 오늘 재판과는 별개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불법 합병 및 분식회계 의혹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이 구속 상태로 이 재판들을 이어나가야 하는데요. 삼성 측은 협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이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또다시 수년의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민지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